우리는 없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없는 의자와 같이 마주 앉아 있다. 의자는 없고 서로 의자가 되었으므로 당신과 나 사이에는 테이블이 놓여야 하지요. 테이블 아래로 밤이 자꾸 와서 당신과 나 사이가 깊어지지요. 글썽이는 것들은 모두 그곳에 묻히지요. 모서리가 4개, 5개, 6개, 7개로 늘어나지요. 어긋나는 중이어서 반짝거려요. 당신의 어깨에서 단풍잎, 당신의 오른팔에서 불가사리가 떠올라 테이블이 자꾸 출렁거려요. 당신의 가슴 한복판에서 솟아오르는 새, 뚫린 당신의 가슴과 등 사이에서 의자가 사라지고 살은 짓무르고 오도독거리는 것들을 지나 서로의 무릎이 닿는다면 그 순간 당신과 나는 무릎뼈와 조약돌은 같은 안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모든 방향이 사라지고 그러나 바람은 울면서 지워지면서 우리는 우리가 먼 미래에서 이제 막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원 시인의 시집 불가능한 종이의 역사에 수록된 서로의 무릎이 닿는다면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원 시인 모시고 산책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원 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책에 대한 소개나 이런 어떤 낭독의 형식이긴 한데 꼭 또 낭독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원 시인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 갖는 기회가 자주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런 것을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잘 없어요. 잘 안 해요.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를 가지고 시인이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이 산문집이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지점도 있고 해서 네. 이런 거는 잘 안 해봐서 되게 어색해요. 말투가 어색한 말투이신 거 일부러 어색하게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유, 그런 머리는 안 씁니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지난주에 들은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약간 어색하시고 창피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이 안에 이 산책 안에 담은 것들이란 책에 담긴 생각들이 얼마만큼 단단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지난주에는 홍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는데 이번 주에는 명동 정말 핫플레이스만 얘기하시고 물론 이 신구 개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명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길게 서술하시면서 사람 이야기들도 하고 뭐 공간 이야기들도 하는데 명동에는 주로 20대 시절에 있으셨던가요? 예, 제가 서울예대에 나왔는데 학교가 남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에도 그렇게 썼는데 명동 그 부분에도 기억이 끓고 있다라고 썼는데 저한테 명동이란 공간은 늘 끓고 있는 곳이고 제가 아마 시 쓰는데 그 감수성을 명동에서 다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명동에서 학교를 안 다녔으면 다른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원 시인의 시의 세련됨과 모던함은 뭐 이미 다 익히
알고 있으실 텐데, 근데 그 명동의 들끓음 속에서 어떤 시가 출발했다라는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 말씀처럼 들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지점일까요? 학교가 이제 그 명동역에서 약간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학교를 가려면 제가 아기 때는 그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고 또 걸어 내려와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걷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아침 되게 일찍이나 또 되게 밤늦게의 명동을 보는 것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되게 기능을 가진 곳인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네. 많지만 그때는 되게 이제 정말 핫플레이스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9시만 되면은 검은 쓰레기 봉지 같은 게 막 그 사람처럼 쌓여요. 거기 사람이 대로변에. 많아요. 예. 그리고 나면 불이 딱 꺼지고 지금은 마네킹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그 쇼윈도에 마네킹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마네킹들을 쭉 보면서 걸어 내려오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제가 생물보다는 무생물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네킹 보는 하여튼 밤에 마네킹하고 대면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또 이른 아침에 이제 막 그 상가들이 문을 열고 막 물을 한 9시 안 되면 막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그럴 때 거기 서점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어떤 기능적이지 않은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좋았고 그런 것들이 제 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네, 그 오늘 관객분들과 청취자분들에게 드릴 선물 중에 하나가 이원 시인의 첫 시집인데요. 명동의 어떤 그 느낌들이 고스란히 느껴질까요? 예, 거기 많아요. 명동에서 본 것들 되게 많아요. 예. 그 시간에 매료되었다라는 건 어쨌든 인적이 좀 끊어진 시간에 주로 명동에 대해서 성찰하시고 관찰하시고 그러셨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명동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자주 가요. 명동에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인간으로서 좀 무감각해질 때는 눈물이 안 날 때가 제 되게 위험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울지 못하는 순간에 난처한데 그럴 때 명동에 가요. 혼자 가서 퍼시픽 호텔 있는 골목도 걷고 또 학교까지도 걷고 이렇게 나무 밑에도 서보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 그냥 눈물이 생겨요. 그 이원 시인의 감수성이 참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속에서 눈물이 나는 너무 사람이 없는 공간에 혼자 갇혀 사는 저는 메말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확 저도 명동을 한번 오늘 걷다가 집으로 내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20대 명동 여전히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래서 더 이제 한 70쯤 됐을 때 갔을 때 명동 여전할까요? 그 느낌이? 예, 저한테는 제가 20대 때 거기에서 지냈는데 지금 그로부터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가면 온도가 높은 걸 보면 나중에 되게 할머니 뭐 이런 게 됐어도 가면 여전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이원 시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나 한 장소씩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한번 다시 더듬어 보고 가보고 느껴보고 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 시인의 그 책들에 보면 사실 시집에서는 산책의 느낌이 잘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이원 시인의 시들은 오히려 좀 밀폐된 공간에 있고 늘 사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깥의 어떤 자연물들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정말 딱딱한 사물들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은데 시를 쓰실 때 산책이 물론 비우는 과정이라고 하셨긴 했지만 비우면서 보게 된 것들이 시 속으로 끌려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작업들이 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가요, 선생님? 저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분리가 잘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분리가 씻을 때만 그 몸이 되고요. 딴 때는 그것이 그쪽으로 잘 이렇게
침입이 안 되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씻은 걸 보고 어떤 분들이 되게 드라이할 것 네, 같다고 근데 네. 만났는데 아니라고 이제 사이보그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인간도 사이보그 같았으면 훨씬 더 시세계가 조금 더 전위적인 방식을 더 구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또 생긴 게 별로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분법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예. 그 시스는 이원이 되는 것, 그 순간으로 몰입해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만드는 시인만의 어떤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시인으로 되는 어떤 방 안에 들어가는 뭐 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처럼 그런 어떤 상징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공간이나 혹은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평상시에 봤던 이원 시인의 모습은 전 늘 맑고 밝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시를 쓰는 이원 시인의 모습은 어떤 느낌일지. 그러니까 제가 위장을 잘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얼굴하고 집에서 얼굴의 낙차가 엄청 큰데 제가 이렇게 힘 안 들이는 얼굴은 저희 엄마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제 얼굴이 그렇게 썩 좋지 않대요. 시 쓰러 들어가는 이원, 시 쓰는 모습의 이원의 얼굴은요? 예, 집안의 얼굴은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그 얼굴이 아마 제가 시를 쓰는 얼굴인 것 같아요. 예. 엄마 얘기하시니까 엄마 이야기도 이 책에 담겼던데요. 엄마하고 굉장히 아까 애틋하다는 단어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계속 다투면서도 계속 애틋한 듯한 느낌으로 엄마가 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 엄마라는 존재, 이원 시인에겐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그걸 말할 자격은 없고요. 제가 엄마 속을 되게 많이 썩였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엄마하고 애틋하다기보다는 엄마에 대한 제가 죄의식이 많아요. 근데 인간이 이제 죄의식이 많으면 그걸 깨닫고 엄마한테 잘 해야 되는데 또 엄마한테 화도 제일 많이 내고 짜증도 제일 많이 내요. 근데 저희가 묵뚝뚝한 모녀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것을 잘 안 쓰고 엄마라는 호명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엄마한테 내가 죄는 졌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내가 어느 순간에 전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순간에 나의 엄마로 와서 이런 걸 좀 엄마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한 번쯤은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저로서는 되게 용기 내서 쓴 것이에요.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원 시인이 엄마와 나누는 혹은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고백 같은 내용 이원 시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세상에 와서 제일 많이 발음한 단어. 나를 세상에 나타나게 한 장본인. 엄마와 나는 하나에서 분리된 둘. 하나가 품었던 하나. 큰 하나가 품었던 아주 작은 하나. 부르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내 몸이 커진 만큼 자신은 쪼그라 들어가는 사람. 오늘도 힘들어서 어쩌니 나보다 먼저 나의 하루를 살아보는 사람. 내가 걸을 밤길에 마음이 늘 마중 나와 있는 사람. 엄마라고 불리는 사람. 세상에 나와 첫 산책은 엄마와 했을 것이다. 나보다 몇 배는 키가 큰 엄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었을 것이다. 맨 처음 나는 엄마의 두 손을 잡고 일어섰을 것이다. 걷는다는 일어서에서부터 시작. 일어섰다. 발이 붙는 것이 있다는 곳.
누워서 엎드려서 세상은 온몸을 대면 보이는 곳이었다. 다리와 팔은 동일한 것이었다. 아니, 손은 무엇을 잡으려고 했지만 발은 허공에 있었다. 그러다 무릎을 꿇은 엄마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직립. 그리고 두 팔을 내밀었다. 엄마의 자세가 바뀌었으므로 나는 엄마의 자세를 따라했다. 세상에, 바닥에 두 발이 붙는, 이렇게 서는 것이 세상이라니, 엄마의 두 손을 믿었을 것이다. 아니, 믿기 이전 엄마가 그곳에 있었다. 엄마의 두 손을 따라 걸었다. 발을 떼고. 엄마의 두 손이 사라졌다. 엄마는 저만치에 있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저 끝에. 그리고 엄마는 팔을 쭉 뻗어 나에게 박수를 쳤다. 나는 그걸 알아들었다. 엄마에게 오라는 것이구나. 엄마가 저기 있으니까 갔다. 최초의 혼자 걷기. 걸음으로 따지면 세 걸음쯤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저기 엄마가 있어. 엄마를 찾았다. 엄마 있는 소리가 나면 거기로 갔다. 혼자서도 잘 걷네. 사람 됐네. 엄마가 그랬다. 나는 혼자서도 잘 걷는 사람이 되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 이원 시인이 나직하고 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원 시인의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이 우리 모두의 엄마, 우리가 모두 경험했던 엄마를 자꾸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자꾸 뭉클뭉클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네요. 엄마가 이원 시인의 어머니께서 이 책을 보셨겠죠? 엄마 침대에 있는 데다 갖다 놨어요. 아, 그럼 아직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얘기를 들으시거나 물어보시거나 하시지 않으셨고요. 아니, 읽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무뚝뚝한 모녀 사이가 맞군요. 또 말하면 그렇잖아요. 오글거리고 또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상한 게 모녀지간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동하시고 흥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 이원 시인의 산문을 읽으면서 아유 참 이분 산문 잘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 산문을 읽고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장면이 느껴지고 그려진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 읽었던 산문들 중에서 이렇게 엄마를 호명하는 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호명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 감수성 충만한 11월에 한번 엄마 이야기 꺼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읽다 보면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딜 가든 타지를 갈 때 꼭 가보는 공간이 있다고 밝히셨는데 어디하고 어디를 꼭 가신다고 밝히셨죠? 시장하고 묘지를 가는데 묘지를 꼭 가요. 시장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 뭔가 어떤 분위기인지는 전해지긴 하는데 묘지를 사실 어떤 개념의 묘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묘지가 주변에 발견하기가 쉬운 곳에 많이 있나요? 예, 어디에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뭐 서양은 더 무슨 공원처럼 돼 있고 우리나라도 다 묘지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주도 같은 데도 가면 그 돈 내고 예, 거기 가면 정말 거기 제주도 뷰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실 묘지, 그러니까 내 부모 혹은 내 가족, 내 친지들이 묻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모르는 사람의 묘지나 이런 데 가서 묘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묘지를 꼭 가보시는지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으네요.
그 얘기가 이상하게 전달되면 이상할 것 같은데 그냥 그 묘지가 갖는 그 서늘함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묘지를 걸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이라는 생물이 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사람이라는 생물로 어떻게 살고 있지? 이 너머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상하게 걸으면 되게 차분해지고 조금 단단해진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어서 꼭 가요.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묘지를 한 군데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근데 그 저희 나라는 묘지가 사실 조금 묘지 문화가 봉분이 좀 있거나 이렇게 좀 잘 가꾸어져 있어서 사실 더 쉽게 가기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외국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평평하게 늘 걸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공원처럼 자주 가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한국식의 묘지 중에서 한 곳, 이곳을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한국 묘지 중에서는 그 돈네코에 있는 그 제주도 돈네코 묘지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뷰가 좋다고 했는데, 제주 분들이 그 공설 묘지거든요. 이 되게 인심이 좋으시구나라고 느낀 게 굉장히 커요. 그것이 크고,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자연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 묘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조금 주곰하고 삶이 되게 분리된 형태로,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가니까 조금 더 죽음과 삶이라는 게 나란하지는 않지만 근처에 있는 어떤 것이다라는 되게 그 제주의 그 개방성이 잘 드러난 곳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제주에 가면 저는 아직 돈네코 거기 묘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제주도에 몇 번 갔어도 한번 진짜 저도 한번 가서 이원 시인의 지금 이 말씀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시인으로서 늘 이원 시인을 저도 배웠었고 시를 읽고 그랬었는데, 산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원 시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낱낱이 좀 더 자세히 듣는 기회가 저도 처음이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거의 처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뜻깊은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를 쓸 때 아까 얼굴이 좋지 않아진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문 쓸 때 우리도 지금 사실 평상시에 산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산문에서 꼭 갖추어야 할 어떤 덕목 같은 게 있을까요? 산문이 갖고 있어야 하는. 글쎄, 뭐 덕목이라 그러면 이상한데 그건 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산문을 쓸 때는 언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솔직한 생각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잘 표현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나한테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 볼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산문에서 얘기하는 뭐 진정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육화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상 시인에 대한 무한 애정도 또 이 책에서도 보여주셨는데, 그 이상 시인도 산문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 이상 시인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티를 팍팍 내셨으니까 이상 시인 말고 이원 시인이 이분의 산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라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혹은 뭐 작가도 좋고요. 시인 중에요? 꼭 시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산문 중에 뭐 이 산문 최근에 인상 깊게 읽으셨다든지 뭐 하는 책이 있을까요? 글쎄, 딱 산문은 떠오르지 않고 요즘에 소설책을 많이 읽어요. 예. 네. 어떤 책 재밌게 읽고 있으세요? 요즘에는 나의 투쟁을 읽고 있고요. 그 전에는 중국 작가 거 비페이위라고 그 비페이위의 소설들을 읽었어요. 아마 최근에 약간 시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한계를 느꼈다고 해야 할까? 어떤
현실의 어떤 네. 부분도 표현이 안 된다는 아마 네. 그 어려움에서 소설을 읽었고, 그래서 그 소설들에서 어떤 그래도 역시 읽다 보면 시적인 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시로 돌아오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시에서 힘듦이 있을 때, 부침이 있을 때 소설이나 다른 산문들을 읽으시는 편이신 것이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점은 이건 정말 그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청취자분들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시를 읽으실 때 이원 시인이 가장 염두에 두고 읽는 지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시를 읽으실 때, 그러니까 이 시인의 어떤 점을 가장 시를 읽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시 읽을 때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시 읽을 때는 이 구절 되게 좋다. 이렇게 멈추게 하는 데 있죠. 그냥 그거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꼭 분석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럴 때만 분석을 하고요. 그냥 읽으면서 그냥 심장이 막 뛰거나 아니면 정말 하여튼 그런 제 심장을 믿는 편이에요. 예. 가르치실 때도 그 점을 강조하시는 편이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애기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죠. 예. 계속 애기들 하시잖아요. 애기들이 도대체 몇 살까지 애기인 건가요? 저는 뭐 저도 애기고 또 저보다 나이 되게 많으신 선생님도 제가 연세가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으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애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기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제가 애기라고 호명을 할 때 제가 천진하지 않으면은 그 애기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저한테도 그렇고 이게 네. 애기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신적 산책 같은 거죠. 그 애기라는 호명이. 그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애기들께서 이원 애기에게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고 솔직하게 그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애기가 되어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세요. 애기 없으신가 봐요. 여기에. 그 이원 시인의 첫 이미지나 작품의 이미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저는 물론 몇 번 저 애기들이 제 실체를 좀 알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또 눈빛이 싹 변하시면서 뭔가 이 냉철한 시선을 보내시는군요. 그래서 이 애기들이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저를 또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원 시인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혹은 이 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세요. 애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어린 애기께서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산책을 할 때 항상 산책을 실패를 하는데 그 이유가 주변에 저랑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장소 같은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산책을 실패를 하는데 선생님 혹시 산책하시면서 그런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시 의식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신지 궁금해요. 근데 왜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산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이 냉철한 질문을 다시 하시고 아니, 저도 궁금해요. 네. 사람한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자꾸 발걸음이 빨라지고 자꾸 시선을 피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자꾸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 산책을 놓치는 것 같아서 네. 산책이라는 것의 고정관념을 약간 버릴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방향이 있잖아요. 산책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옆에 뭐 강물만 보는 사람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조그만 꽃만 찾아다녀요. 꽃만 찾아가지고 계속 휴대폰으로 찍으시고 별 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산책이라고 하면 조금 여유롭고 그다음에 자연의 어떤 부분에 되게 이렇게 한가하게 가는 것을 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패한 산책이지만
저도 사람 구경 엄청 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사람 구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저 사람 무슨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떤 어제를 보냈을까? 뭐 이런 식의 것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서 내가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쏠릴 때 그것도 저는 되게 멋진 산책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게 됐으니까 이 산책은 실패한 거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인이 그 산책을 규정짓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한테로 더 막 계속 그 산책을 해보면 사람이라는 거는 그 지점을 탕진하고 나면 더 이상 쏠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다시 이렇게 또 딴 것도 보게 되고 그런 거죠. 예. 명동을 추천해 주는 거 어떨까요, 선생님? 가장 사람이 많고 따라오는 시선들이 많은 공간.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요. 네. 산책을 실패한다라는 발언이 참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또 아기분. 되게 큰 질문은 아닌데 사실 선생님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배웠는데 오늘 머리 묶은 모습을 처음 뵀어요. 아, 네. 그래서 혹시 머리를 묶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역시 아기시군요. 아니 제가 머리를 거의 안 묶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만 머리를 묶어서 아기가 그럴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냥 어떻게 머리를 못 하겠어서 머리를 묶고 갔는데 사람들이 이게 낫대요. 머리 묶은 게. 그 여직 얼굴이 더 작아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나의 제가 머릿결이 좀 사자라서 나의 사자 머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좀 묶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묶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묶기 전의 모습하고 묶은 후의 모습의 어떤 이미지적인 뭐 차이가 있어요? 심경의 변화 같은 게 혹시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네. 저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모습이 더 소녀 같으세요, 사실. 이렇게 팬심은 아름답다는 말로 마무리가 되네요. 쭉 묶어야겠네요. 한동안 묶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밖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세요? 저희 엄마는 제가 뒤통수가 예쁘게 생겼대요. 그래서 너는 머리 묶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예. 네. 한 번만 더 궁금한 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듣고 이원 씨가 이 시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뭐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으시면. 부끄러운 아기가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따로 또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 제가 이원 씨께 산문집을 내고 나서 또 이제 아직 나올 산문집들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시집도 사실 이렇게 이 등단하신 시간이나 이렇게 보면 자주 빠르게 호흡을 정리하시는 편은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책을 내는 일 혹은 글을 쓰는 일 이런 것들이 이원 씨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점을 뭐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까 질문 드리고 싶네요. 글쎄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책을 내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격 자체가 좀 잘 흩는 편이에요. 뭐를 이렇게 두는 걸 싫어해요, 기억에.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괜찮은 인간이 아니었고 지금도 괜찮은 인간이 아니에요. 되게 나약하고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책을 내는 순간 또 시를 쓰는 어떤 순간 글을 쓰는 어떤 순간에 그냥 조금 괜찮은 저를 잠깐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봐야 사라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시 속의 입원도 좋고 시 바깥의 입원도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이원 시인의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문장의 소리 청취자들과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눌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프란체스코 교황을 되게 좋아해요. 그분의 어떤 행동과 말씀에서 위로를 많이 받는데 그분이 어느 때 이런 제가 여기 책에도 썼는데 희망을 도둑맞지 말라 또 사랑을 도둑맞지 말라는 그 문장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거 보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희망이나 사랑을 도둑맞는 거는 내 스스로가 그거를 희망이나 사랑을 도둑맞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바깥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희망을 도둑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모두 희망을 품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원 시인과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양의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이어집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국내 최고의 아이리시 포크 그룹 바드이고요. 저는 양양 씨랑 정말 우리 막역한 사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친구였고, 근데 제 이름을 김혜리로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제가 김정환과 여기 저는 이제 친구기 때문에 성을 붙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혜리라고 부를 일이 없어서 딱 혜리 써놓고 정환 하다가 이걸 이제 성을 붙여야 되니까 이 김정환과 박혜리가 섞였군요. 너무 사과합니다. 좋습니다. 바드의 박혜리. 저는 루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에서 약간 겉으로 보기에 가장 우아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혜리입니다. 항상 이 긴 머리, 저런 긴 생머리 있잖아요. 저거를 제가 본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바뀜 없이,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항상 언제나 이렇게 바바리 코트에 치마, 전 또 이 혜리가 바지 입은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겉으로 보기에 우아한, 사실 근데 왜 겉으로만이라고 했냐면 사실 속도 굉장히 우아한데요. 우아하다는 표현보다는 화끈하다가 사실 저는 혜리한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겉은 우아하고 속은 화끈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화는 또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이거 동의하죠. 완전하게 열정적인 사람. 아마 혜리는 공감을 못할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 워낙 게으르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그런가? 요즘은 저희는 잘 못 만났잖아요. 요즘 전까지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막 모든 일을 혼자 막 다 하고 열정 넘쳐가지고 학교 또 다니고 막. 그건 맞아요. 정말 어디 가나 정환 씨를 목격했다는 얘기를 항상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느 공연장이나 어디 가나. 어느 술자리나 뭐 항상 어느 술자리나 부지런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래서 아주 혜리 입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국내 최고의라는 단어가 나올 줄 몰랐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국내 최고의 아이리시 포크 밴드 네, 아직 바드잖아요. 없기 때문에 저희 말고는 본격적으로 하는 팀이 원래는 네. 멤버가 4명. 네, 원래는 4명이 이제 공연할 때는 저희 말고 바이올린이랑 타악기 연주하는 분들 이렇게 넷이 연주를 하고요. 또 주로 이제 저희가 곡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가 크지 않다 그래갖고 좀 네, 네 명을 다 소박하게 네. 둘이 와달라 해서 저희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저희 공개 방송이 무언가 완전히 화려하고 조금 축제처럼 해야 하는 게 아니지, 만들어야지. 그런 걸 한번 할 때는 바드에 풀밴드가 와서 다 같이 춤추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다시 한번 초대할게요. 네, 꼭 저희가 여러분의 혼을 쏙 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과 이제 사전에 어떤 단어들 요즘 마음속에 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문자로 답이 쭉 왔어요. 혜리 씨는 우아하게 이제 습관과 11월 두 개 주셨고, 정화는 역시나 가장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사람만큼 많이 줬어. 아주 네. 리더, 하야, 집회, 광화문, 겨울, 아일랜드, 전통음악 이렇게 많이 준 거죠. 네. 네, 이렇게 준 이게 지금 마음속에 지금 다 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단어가 뭔지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다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역시 많은,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에너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11월이라는 단어 안에 그냥 다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11월 안에 정환 씨의 마음속에서 이 단어들이 지금 다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11월 2016년에 11월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한번 이야기 나눠 보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래를 하나 청해 들을게요.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까요? 아침이 오면이라는 바드 1집에 수록됐던 연주곡이에요. 이 곡은 한 몇 년 전이죠? 한 8년 전쯤에 그때 또한 별로 지금과 다르지 않게 정말 이 시국이 얼어붙는 것 같은 경험 우리 했었잖아요. 예, 지난 정권 때 그래서 음악인들 사이에서 시국선언도 했었고 또 뭐 저희가 음악인들이 연재로 프레시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릴레이로 곡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저희도 저희 연주곡으로 그렇게 참여했던 곡이고요. 이 곡은 말 그대로 아침을 기다리는 곡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히말라야를 혼자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해발 3,500m 정도에서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말 빌려서 실려 내려왔거든요, 말에. 근데 그때 매일 밤 해가 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다음날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두려움, 그리고 당장 거기 이제 굉장히 뭐 물도 잘 안 나오는 곳이니까 밤중에 깜깜해지면 화장실에 가는 그런 두려움 등등 해서 매일 밤에 이제 이게 이불 냄새인지 양 냄새인지 모를 그런 이게 동물 가죽과도 같은 그런 어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매일 밤 공포에 떨면서 정말 아침을 간절히 기다렸던 기억을 담아서 썼던 곡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두 분이 하셔서 그래도 저는 이제 4명에서 할 때 이 신남을 아니까 그 소리가 이제 저는 들리는데 그걸 들려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너무, 저희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음반을 구입해서 왜 들어주시면. 진짜 축제라고 제가 아까 축제 때 이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한지 알겠죠. 이 둘만 해도 이런데요. 여기 이제 바이올린이랑 타악기가 들어가면요. 이런 춤 추는 거 맞아요? 그렇죠. 네, 손 모으고 깡총깡총 정말 뛰는 춤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가장 원초적인 춤을 추게 되죠. 예. 그래서 역시 언제 들어도 좋은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아이리쉬 음악인 거잖아요. 네. 아까 정환의 단어 속에 아일랜드 있는데 그 이야기 그럼 좀 해볼까? 어떻게 하다가 왜 아일랜드 음악 하게 된 거예요, 둘이? 저희가 각자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사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통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포크송에 되게 빠져서 이것저것 듣고 막 밥 딜런 음악도 듣고 그러다가 미국 쪽 포크 음악들을 좋아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컨트리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쪽까지 넘어가게 됐어요. 또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으로. 그러다가 이제 아이리쉬 했을 때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네. 쭉 들던가.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또 딴 음악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약간 그 성격상 자꾸 뭐를 캐보고 싶어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음악이 뿌리였을까 자꾸 뿌리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미국 컨트리 음악엔 또 어디서 이런 음악들이 영향받아서 나왔을까. 그래서 결국 바다를 건너 이제 유럽으로 가서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군요. 네. 지금은 우선 이 바드라는 팀이 또 국내 최고의 아이리시 음악을 하는 팀이기도 하고 최고의 네, 그래서 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아직도 더 해야 될 아일랜드 음악들이 정말 많아서 네.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막 다 아일랜드 음악을 이렇게 하니까 아일랜드도 사실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는 실은 해마다 갔었어요. 굉장히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두 번째 달이라는 밴드로 음악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노래하던 친구가 아일랜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어떤 켈틱 음악을 막 상상하면서 만들었다가 그 린다 컬린이라는 친구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서 그 여행길에 다 함께 이제 갔다가 어떤 동경하던 음악을 실제로 보고 듣고서는 이제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통 음악, 아일랜드의 전통 음악이 지금 하고 있는 음악들인데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외국인들이 그 국악을 이렇게 잘 해서 하면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했던 게 이분들이 아일랜드에 가서 그 진짜 본국에 가서 이 음악을 버스킹을 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네, 꽤 괜찮았죠. 저희가 막 그때는 바드 1집을 만들고 유통도 안 하고 길에서만 팔았거든요. 어떤 우리 음악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겠다 우리는. 그러면서 당신 마음에 원하는 만큼 이제 감동받은 만큼 돈을 주세요 해서 이렇게 돈통을 놓고 버스킹을 오래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막 괜찮았던 날은 뭐 꽤 많이 벌었죠. 음반도 많이 팔고 그리고 저희가 초판으로 보통 한 1000장 이렇게 찍거든요. 1000장을 금방 다 팔고 이제 아일랜드 가서도 악명 높아요. 사실 물가가 비싸기로. 근데 거기서 우리를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했던 거고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그리고 저희 또 콘테스트에서 심지어는 저희가 또 3위에 그룹 부분 3위 수상을 또 했었어요. 그건 그 아일랜드 그 나라의 그건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있을까요? 국악 어떤 콩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간 거예요. 3위 한 거네요. 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이렇게 좋은 아일랜드 음악 전통 음악을 이렇게나 오랫동안 지금 몇 년 된 거죠, 바드가? 글쎄요. 저희 몇 년? 10년 되지 않았나요? 10년은 된 것 같네요. 10년 동안 해주시고 그 또 좋은 음악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해서 언제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바드의 뜻이 있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바드는 이제 켈틱 말로 게일어로 음유시인이란 뜻이에요. 음유시인, 정말 좋은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셨네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이 게일어라는 자체가 아일랜드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다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시골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쓰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좀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온라인 게임에도 이 바드라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뭐랄까 종족이 있더라고요. 마법을 막 부리는 그런 종족이 있어서. 그 게임도 그 게임 왠지 갑자기 사랑스럽네요. 바드라는 종족을 음유시인이란 종족을 넣은 거네요. 네, 그렇죠. 뭐 그게 다 켈틱 신화에서 온 거니까. 네, 그죠. 그런 계급이었다고 해요. 바드는. 그래서 저희 바드를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저희가 안 나오고 왜 온갖 각종 게임 동영상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혜리 씨는 왜 11월이란 단어를 지금 11월이라서
우선은 11월이라서 그랬고 가장 11월의 내 마음가짐 어떤 되게 습관적으로 우리는 11월이 돌아올 때마다 어떤 비슷한 감상에 네, 처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11월은 사실 완전히 겨울도 아니고 완전히 가을도 아닌데 그 어떤 겨울의 가장 끝에 언저리에 있는 계절이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 언저리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 우리가 각자 조금 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서 11월로 얘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예. 네. 정화는 11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우선 이제 혜리 씨와 저는 뭐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라는 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아, 네네. 각자 이제 따로따로 이제 그렇게 상을 받았었는데 좀 전에 이제 아일랜드 그 컨테스트에서 저희가 3위를 받은 것처럼 저희가 상복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로 자랑 되게 많이 한다. 조용조용히 잘하면 네, 루비 씨도 잘하시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유재하 씨의 기일이 또 11월 1일이고 또 김현식 씨의 기일도 11월 1일.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듀스 멤버였던 김성재 씨도 11월에 떠났고 11월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약간 가요계, 음악계에서는 11월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제 불운의 그런 달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1월 이걸 종합해서 11월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얘기를 듣고 먼저 떠올랐던 거는 그 떠난 뮤지션들이 떠올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정화 씨는 네. 이제 그 음악가들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근데 지금 주신 단어는 그거보다는 아픔이 많네요. 지금 광화문 리더는 지금 바드의 리더의 리더를 얘기한 건 아니죠? 네. 리더가 중요하다. 네, 리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긴 했는데요. 네네. 바드는 참 묘하게도 팀들이 항상 다 리더가 있는데 저희 팀은 둘이 굉장히 뭐랄까 비중이 똑같아요. 그죠? 뭔가 결정하거나 음반을 진행하고 뭐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서로 막 미루고 막 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팀인데 정말 그 리더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네. 이번 11월에 특히 2016년 많이 하게 11월에 되죠.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또 준비하신 한 곡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건 또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연주하려고 하는 곡이 콜드플레이의 네. 곡을 Fix You라는 곡을 커버해서 연주할 거거든요. 네. 아이리시 스타일로. 근데 그분들의 첫 내한 공연이 내년 4월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네. 콜드플레이를 완전히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난국에 정말 그런 실검 바른다고 하잖아요. 콜드플레이로 모든 다 이렇게 다 발랐어요, 그죠? 네, 그러게요. 그런 계속 뉘앙스. 검색어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음악처럼 좀 내년에 이렇게 와서 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를 해줬으면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네요. Fix You라는 노래의 진짜 이 단어 Fix You는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노래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and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아이리시 느낌 중간에 이제 막 아코디언하고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 느낌도 굉장히 신선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막 어디서 많이 원래 하셨었어요? 바드로? 저희가 몇 년 전에 공연을 하다가 이 곡이 그때 이제 막 나왔을 때 노래 가사 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중간에 딱 저희가 편곡할 수 있는 그런 아일랜드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면 좀 곡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바꿔서 쭉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레파토리 하나로. 네, 바드의 Fix You 잘 들었습니다. 그 모든 단어를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었지만 11월이라는 안에 사실 많은 이야기 다 각자 생각하면서 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11월에 대한 이제 11월 어땠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겠다,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음의 다짐, 정리 뭐 이런 거 또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선 지금 이제 혜리 씨랑 저는 둘 다 이제 감기가 좀 많이 걸려가지고 네네. 심하게 걸려서 나도 되게 좀 소중한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일단 감기부터 낫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음악인들에게 굉장히 또 불운의 달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샤머니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 다 좀 건강하게 이 11월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혜리 씨는? 실은 저 뭐 나누고 싶은 시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 11월에 관련된 거라 개인적으로는 저는 양양의 고향인 부산에 네.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주 가요, 공연하러. 근데 정말 부산을 이렇게 여행해 본 적은 없었는데 한 재작년 정도에 좀 시간이 나가지고 일을 하러 갔다가 여행을 혼자 했었어요. 그래갖고 보수동에 헌책방 골목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그때가 11월이었어요. 김기림이라고 하는 되게 옛날 사람, 이상의 친구? 형? 네, 이상의 어떤 서신을 통해 저도 그 이름으로 봤던 김기림의 시가 하나 있어서 네. 그 책을 가져왔어요. 그걸 읽어주세요. 네, 그걸 잠시만요. 제가 원래 나오시는 손님들한테 뭐 혹시 그 단어에 뭐 읽어주고 싶은 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혜리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지 않더라고요. 갖고 올 거 알아서 왜냐면 제가 술 먹으면서 시를 안주로 서로 막 시를 읽어주고 하는 친구가 몇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혜리입니다. 술 먹으면 막 서로 시 읽으면서 술 먹고 이러거든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 시를 읽으면 여러분 모두 소주 한 잔 하고 싶어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기타 음악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11월 느낌으로 다가앉아 가장 그윽한 얘기 김기림 다가앉아 가장 그윽한 얘기 낮에 듣지 못하던 가장 깊은 데를 스치는 얘기를 들려주게. 오늘 밤 내가 아마 몹시 약해서 그런가 보이. 파도치는 바다를 잠재우는 바람처럼 내 가장 슬픈 곳과 아픈 고장을 정이 배인 눈초리로 쓰다듬어 주렴. 내 본시 한없이 약하고 허물 많은 속된 인간일 따름 호걸도 영웅도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굳이 후회치 않으나 다만 착하게 인정의 그늘에 서로 의지해 삶이 소원이네. 불의와 싸울 적엔 표범처럼 강하라 채찍을 치라 혹은 사특한 이해로 하야 발길이 주춤거림은 아닌가. 아첨과 위협 때문에 허리가 주출어들면 아닌가. 자빠지기 쉬울 적에야말로 그대 한마디가 무쇠 기둥이었네. 그러나 오늘 밤만은 그 거센 얘기일랑 그만두고 저 가슴속 제일 깊은 구석구석까지 스미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세. 인간 이상인 것처럼 성을 내면 도무지 무서우이. 저 가장 약하고 슬픈 짐승처럼 눈물이 고여 그대 눈방울이 더욱 영롱하이. 네.
제가 저번에 한 단어가 시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린 마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시를 읽고 한번 크게 울어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 듭니다. 시 정말 좋은 시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혜리 씨. 네. 오늘 11월이라는 단어로 너무 사실 뭐 모셔놓고 할 이야기 많은데 시간 짧게 준비돼 있어서 늘 마칠 때마다 아쉽지만 우리는 이제 좋은 시간에 축제의 시간에 또 바드 함께 보기로 하면서 좋습니다. 네. 계속 그 바드 즐겁게 하고 계셔 주세요. 네. 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낙엽이 막 바람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나더라고요. 오늘 아마 가시는 길에 또 그런 상황 연출될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이제 그런 계절이니까 그 낙엽 흔들리는 것들 많이 만끽하시고요.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11월 지금 이 순간 그 단어 속에서도 좋은 단어와 멜로디를 또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이원 시인은 기억을 길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하지 않지만 문득 피어오르는 추억의 감정들. 다들 어떻게 다독이고 계신가요? 부디 우리의 기억들이 어여쁜 방식으로 남겨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도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